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새다리TV의 새다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초보자들을 위해 램 오버클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XMP 램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ADATA에서 출시한 XPG DDR5 6400CL40 캐스터 16GB 2개 32GB 패키지를 이용해서 순정 상태의 DDR5 4800MHz대와 XMP를 적용한 DDR5 6400MHz의 게임 10종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PU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천재의 두뇌입니다. 하지만 CPU는 이 계산한 값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램이 이 계산한 값을 임시로 기억해줘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램은 CPU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CPU가 수많은 계산값을 다 계산해 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램이 차례대로 기억을 해줘야 하는데 4800개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다면 램 오버를 하게 되면 6400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PU가 10,000개의 값을 계산해 놨는데 램이 4800개의 계산값보다 6400개의 계산값으로 기억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출시하는 DDR5 시금치 램의 기본 동작 클럭은 4800MHz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DDR5 4800MHz 시금치 램을 사서 수동으로 램 오버클럭을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게 돈 아끼고 최고의 방법이죠. 삼성전자 DDR5 4800MHz의 경우 5600MHz까지 램 오버클럭 램 타이밍 수치가 유튜브나 컴퓨터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램의 수율입니다. 우리가 시금치 램을 사면 이 램이 수율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수율이 정말 좋은 램은 5600MHz 이상 오버클럭이 될 것이고 수율이 정말 안 좋은 램은 5600MHz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닉스 램은 제외입니다. 흔히 이런 걸 뽑기 운이라고 하죠. 하지만 XMP 램을 구매하시면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수율이 보장된 제품을 커스텀 제조사에서 오버클럭을 이미 해둔 값에서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XMP 값만 불러와서 클릭 한 번에 램 오버클럭이 되니까. 그리고 XMP 램들 요즘 경쟁이 붙어서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저도 시금치 램 수동 오버하고 HCI 램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완전한 안정화 테스트에 들어가면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램 수동 오버의 안정화 실패 오류가 1시간 안에 금방 뜨면 좋겠지만 만약 20시간 정도 안정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오류가 생긴다면요, 램 수동 오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램 타이밍 중에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 친절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램 타이밍 조절해줘야 하고 다시 안정화 프로그램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XMP 램을 사는 이유가 노동력과 시간을 줄여주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 오버 하실 거면 램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합니다. XMP 램의 단점은 가격, 비쌉니다. 대신 안정성 및 성능과 디자인은 보장하니 제가 게임 10종 프레임 벤치 테스트 한 결과를 보시고 나는 3에서 5%의 프레임 하락도 용납할 수 없으신 분들은 XMP 램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XMP 적용 방법과 벤치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DATA에서 출시한 XPG DDR5 6400CL40 캐스터 16GB 2개 32GB 패키지를 컴퓨터 메인보드에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Z790P CSM 유통사 코이 제품이고 CPU는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 랩터 레이크입니다. CPU 쿨러는 딥쿨 AG620 ARGB입니다. 메인보드의 램 슬롯 2번과 4번에 장착해서 듀얼 채널로 구성해 주겠습니다. ADATA 램의 RGB 감성 잠시 구경하시겠습니다. 이 ADATA 램은 방열판 포함해서 제품의 높이가 약 43mm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네요.
저는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써서 현재 A데이터 램이 가려져 있습니다. 수랭 쿨러 쓰시면 A데이터 램이 다 보이고 전반적인 인테리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해당 XMP 램을 지원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ASUS 프라임 Z790P CSM 메인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ASUS 공식 홈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ASUS라고 검색을 하니 ASUS 한국이라고 공식 홈페이지가 뜨네요. 여기로 접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검색 돋보기를 눌러서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 제품명을 적어 줄게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CPU 메모리 지원을 눌러주세요. 메모리 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XMP 램의 부품 번호를 입력해주고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지원한다고 밑에 목록에 뜨는 게 보이네요. 내가 보유한 메인보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XMP 램을 구매하시면 AS나 환불이 어려우니 이 점은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이제 바이오스에서 XMP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연속해서 눌러주시면 해당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Z790P CSM이기 때문에 ASUS 바이오스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요즘 출시되는 ASUS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모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모드의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AI 트위커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있는 AI 오버클럭 튜너가 오토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XMP1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면 XMP2가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XMP1은 주요 램 타이밍, 전압, 클럭 값만 변경이 됩니다. XMP2는 주요 램 타이밍, 전압, 클럭 값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전부 변경됩니다. 대부분 XMP1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니 밑에 XMP라는 메뉴가 생겼고 DDR5 6400MHz, 램 타이밍 40, 40, 40, 76에 전압값 1.4V라고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끝입니다. 이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위쪽 메뉴에 Exit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에 Save Changes and Reset을 클릭하시면 XMP로 인하여 변경된 값들이 보이시죠? 여기서 OK만 눌러주시고 재부팅하고 윈도우로 진입하시면 램 오버클럭은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게임 프레임 벤치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과 성능 환경을 소개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 랩터 레이크,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Z790P CSM 코인 유통사, 램은 A데이터 XPG DDR5 6400 CL40 캐스터 16GB 2개 패키지, 그래픽카드는 ASUS 터프 게이밍 지포스 RTX 3080 Ti 오버클럭 모델, SSD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M.2 NVMe 2TB, 케이스는 안텍 DP503 엘리트 6펜 강화 유리,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 네오에코 850W 8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CPU 쿨러는 딥쿨 AG620,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프로 22H2,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지포스 게임 레디 드라이버 527.56 WHQL, 실내 온도는 22도, 게임 그래픽 설정은 게임 10종 전부 최고 등급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간단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2는 오차범위 1% 미만이라 의미가 없어 그래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A데이터 XMP 램 벤치 테스트에서 가장 큰 성적을 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이 약 20%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7% 증가했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하위 1% 프레임이 12%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6% 증가했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하위 1% 프레임이 약 5%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2% 증가했습니다. 더 디비전 2는 하위 1% 프레임이 8%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약 2% 증가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하위 1% 프레임이 3%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약 3% 증가했습니다. 토탈워 삼국은 하위 1% 프레임이 6%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약 2% 증가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하위 1% 프레임이 약 6%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약 4% 증가했습니다. 호라이즈 제로 더는 하위 1% 프레임이 4%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약 4% 증가했습니다. 보통 램 오버클럭 하면 스팀 AAA급 게임 프레임은 3에서 5% 정도 오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램 오버하면 보통 10% 정도 프레임이 오르던데 이번 프레임 테스트에서 하위 1% 프레임이 20%가 증가해서 꽤 놀라웠습니다. 게임 프레임 벤치 테스트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만족할 만한 프레임 수치들이 나와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램 오버클럭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XMP 메모리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돈으로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제가 A데이터 XPG DDR5 6400 CL40 캐스터 16GB 2개 패키지를 코잇에서 2달 동안 대여해서 실사용했습니다. 2달 동안 실사용하면서 XMP 적용 시 크러쉬 한 번 없이 잘 작동해줬네요. DDR5 XMP 램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A데이터 XPG XMP 램 시리즈들도 한번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